사람의 일생을 많은 분들이 초년, 중년, 말년으로 구분을 하죠. 젊어서 고생은 서서도 한다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에 길들여져 살아왔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년, 중년은 어렵게 살아도 삶의 마지막 시기인 노년만큼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 세대의 현실은 젊은 시절보다 더 희생적이고 힘든 시기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노년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의무감이나 부담감, 책임감 같은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년의 자유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노년을 자유를 즐기는 아름다운 시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4가지 조건,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첫 번째는 경제력, 즉 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로 조사되었죠. 학교, 직장, 은퇴라는 정통적인 사이클이라면 대략 60세에 퇴직하고 23년간 생활해야 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은퇴한다면 이보다 더 긴 기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날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죠. 좀 가슴 아픈 얘기 같지만 각자가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식들은 목돈 가진 부모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연금 나오는 부모는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죠.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최대한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액이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몸만 건강하면 굶어 죽게 하겠냐라는 말씀들 자주 하시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퇴직 후 노년이 돼서 이제 재미있게 자신만이 삶을 살아보려 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 가끔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죠. 새로 만든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인간의 몸은 그보다 더 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에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리게 되죠.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간병과 봉양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치료에 드는 경제적 손실은 자신과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웬만한 통증이나 고혈압, 인지능력이나 시력과 청력 저하 등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할 수 있다지만 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죠. 예전에 나이 들면 의뢰 아픈 것으로 알았지만 등이 굽고 관절이 쑤시고 치아가 빠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이 들었다고 나타나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단, 운동 같은 것을 습관을 잘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 청소년은 교우관계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주변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죠. 노후 들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이나 졸혼이 유행하는 것도 노후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서 출발한다 할 것이죠.
만약 독신이라면 부부관계를 대체할 만한 친밀한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구축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의 저자 김영석 교수는 병든 아내를 간호하면서도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죠. 만약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들이 크다면 서로 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마지못해 봉양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높여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이죠.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네 번째는 몰입을 통한 성취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가끔 어이구 이제 더 살아서 뭐하냐? 자식들 고생만 시키지. 할 일도 없고 빨리 염라대왕이 데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농담 같은 말씀들 가끔 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나이 들어 할 일이 없거나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에도 자신만이 즐겁게 몰입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자신감이 넘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운동도 좋고 돈벌이 되는 작은 일도 좋고 무언가 배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긍정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행복의 근원은 절대적인 부의 증가가 아닌 몰입의 상태에 도달하는 경지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4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